지금부터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중간 활동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이 그동안에 활동을 해왔는데 최종 발표는 아니고요. 아직 이게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활동했고 확인했던 사실관계들을 정리해서 오늘 중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정치인 출신인 김진태 도지사가 대한민국 채권 시장을 뒤흔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정치와 검찰에서 공직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난 거 아닌가. 오늘 강원도 의회에서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예산 2,051억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연 이자 등 여러 가지 금전적인 손해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작용 등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김진태 도지사는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연은 김진태 도지사, 지금 이 채권 시장을 흔든 이 금융위기의 이 사고의 주연은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조연은 금융위와 기재부 등 관계 당국입니다. 이 주연과 조연 모두 이 엄청난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과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몇 가지 중요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조사 결과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김진태발 회생 신청 8월 강원도의 발표는 9월, 10월 금융위기의 결정적인 방아쇠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발표 이후에 채권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고 이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은 급격하게 확산됐습니다. A 채권의 신용도가 급락하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채 등의 신용은 더 급락을 했고 채권 시장 전체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융이나 김진태 지사는 무슨 소리냐, 금융위기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요인들 때문에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인화물질일 뿐이고 여기에 불을 붙인 방아쇠는 김진태 지사의 회생 신청 발표였습니다. 제가 어제 나온 블룸버그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인터뷰 기사를 잠깐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실수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레고랜드 개발사의 2,050억 채무 불이행으로 1,690조 원 규모의 국내 신용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붕괴를 맞았다. 이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언급하면서 최대 주주인 정부기관이 부채 상황을 거부함으로써 자금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이게 국제금융시장의 진단입니다.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아무리 다른 얘기로 변명을 해봐야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홍성국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이게 왜 금융위기의 결정적인 방아쇠였는지를 조목조목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확인한 사실은 이 강원도의 발표, 김진태 지사의 회생 신청 발표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 의한 고의부도였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계약서상에 이미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저희들이 강원도에 조사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다고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계약서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연히 그 계약서에 따르면 회생 신청은 바로 부도입니다. 이게 명백합니다. 채권자를 설명하려는 채권자에게 만약에 고의가 아니었다면 채권자에게 이 부도 채무 불이행 의사가 없다는 걸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시도가 없습니다. 이 강원도 발표가 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 허영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또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확인한 사실은 이 강원도의 회생신청 발표로 채권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뭐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달 동안 금융이나 금감원 기재부의 대응은 정말 심각하게 부실했다. 위기의식도 없었고 심각성도 없었고 거기에 맞는 위기 대응도 없었다는 점. 그래서 김진태 지사가 주연이라면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는 조연이었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오기영 의원님께서 이 관련된 부실한 대응의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세 가지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이 김진태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당 차원의 조사는 진행되어 왔지만 국회 차원에서 이 강원도 회생시장 발표만이 아니라 이걸로 인한 채권시장과 금융시장의 위기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진태 지사는 명백하게 이 불필요한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그런 회생 신청과 이로 인한 금융위기 상황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과하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회생 신청과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서 생긴 강원도의 손해가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의회가 이제 채무를 갚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채무를 갚을 예정입니다. 채무를 갚게 된다면 회생 신청을 안 하고 만약에 채무를 갚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에 생기는 이 지연 이자 이게 명백하게 우리 강원도민들이 부담 안 해도 될 손해입니다. 이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원인 제공자인 김진태 지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주 의원님과 우리 정무위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리 오기현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네, 세종갑 홍성국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가계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 공통의 어떤 문제였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국채와 회사채 간의 또 국채와 다른 다양한 채권 간의 금리 차이를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9월부터 굉장히 안정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또 같은 비율로 다른 쪽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움직였는데 우리나라는 정확히 9월 28일부터 수직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 자본 시장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 전체로 보면 2,700조 정도가 되는데요.
2,700주 시장이 쉽게 얘기하면은 막 흔들린 겁니다. 크게 흔들려 놓고 김진태 지사가 우리 자본시장에 던져준 가장 중요한 피해는 뭐냐면 믿지 못한다는 불신입니다. 금융시장은 서로 믿는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인데 나는 저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저 회사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금리 올라가기 경쟁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이라든가 여전사들 이런 데도 6%에 갔다는 거 여러분 언론 기사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냅뒀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진태 발이 고위부도 사건은 불신, 서로 믿지 못하는 금융시장을 환경을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큰 상상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부여했고요. 두 번째로 잘못 인정을 계속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계속 발뺌하기에 급급했고요. 추경호 부총리는 이런 얘기까지 했죠. 강원도는 강원도의 문제다라고. 국채와 지방채는 같은 비슷한 신용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기 때문에 지방 정부라고 하죠. 그만큼 신용이 있는 건데 그거는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레고랜드와 같은 유사한 사업들이 전국에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추가 이자로 강원도민만 피해 본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방채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부담을 겪게 되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국민들의 그만큼 세금이 이자로 더 나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서 가뜩이나 불안했던 부동산 시장이 소프트 랜딩 시켜야 되는데 하드 랜딩 조짐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전 국민한테 피해를 입힌 겁니다. 언론에 보도됐지만 김진태 사태 이후에 충청북도와 경상남도에서 2개의 건설사가 도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서막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쪽에서 분양이 잘 안 되고 미분양도 늘고 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여기저기 막 땡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공포감이 지금 한국을 짙게 덮고 있습니다. 전 국민 모두한테 피해를 준 겁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금융의 안정이 늦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국채만 나라가 발행한 정부가 발행한 채권만 안정이지 나머지 채권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고요. 이 사태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정부 조치라든가 경기 침체, 글로벌 금리 하락으로 안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장 취약한 금융기관이라든가 채권,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들은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우리 국민들을 옥죄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지방 정부가 이걸 갚지 않겠다고 하는 이 단순한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한국이 금융 후진국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도 잘 살펴보시면 이 사이에 흥국생명 사건이 있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흥국생명 사건도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김진태 사건에 대해서 10월 23일 날 정부가 해법을 냈는데요. 그 이전에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롯데건설의 둔촌 주공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대기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대책을 낸 겁니다. 무지, 무능, 무책임이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혈맥인 금융시장을 옥죄면서 모든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김진태 강원지사는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가
주신 허영입니다. 방금 전에 강원도 의회에서 재석 47명의 도의원 중 찬성 41, 기권 6으로 강원도 의회가 2051억에 대한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상 기존의 4.8%의 이율에서 회정 신청 이후에 3% 금리가 인상되어서 7.8%의 연체이자 12억 한 7천만 원을 강원도가 추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부 탈원전으로 인해서 적자를 메우느라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을 교란시킨 한전이야말로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고, 이 실정을 가리려고 레고랜드를 민주당이 정쟁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진태 지사는 11월 29일 한국은행 강원본부 경제설명회에서 채권 시장 악화는 레고랜드가 아닌 금리 인상이 원인이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강원도 채무로 휘청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탄광 속 카나리아가 광부들에게 미리 위험을 알려주듯 강원도의 취약한 부분을 알려준 사례이다. 이런 적반하장격의 이 사태에 대한 자체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사태가 고의부도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오늘 도의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고의부도였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오늘 추경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갚을 능력을 도가 이미 입증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부도인 것입니다. 또한 1차 만기일이 9월 29일이었고 최종 만기일은 내년 11월 달이었습니다.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기존의 선취이자 부분들을 GJC 중도개발공사가 4개월분을 이미 선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만기가 내년 11월까지 연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만기일인 9월 29일 하루 전날 9월 28일 김진태 지사는 갚을 능력이 없고 보증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생 신청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채권 시장 및 금융 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베트남에 가서 추경호 부총리하고 통화를 한 이후에 12월 15일까지 바로 전액 다 갚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 그 자체가 고의부도였고, 이러한 오락가락한 행정 때문에 원래는 내년 11월 최종 만기일에 갚으면은 기존의 땅을 매각한 금액으로 대부분의 빚을 갚고 400억 정도만 보증 채무를 쓰면 될 것을 채권 시장을 교란시켜 놓고 이 위험에 빠지자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2,050억을 다 갚는 그런 사태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한 회생 신청으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약 13억 가량의 연체이자까지 갚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 간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어제 강원도 의회에 강원도가 기업 회생 신청을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제1안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회생 신청조차도 철회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몰직하고 이런 무능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한 김세 지사의 명백한 그리고 책임 있는 석고대죄와 국민 앞에 사죄와 그리고 향후에 벌어질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다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금융당국과 경제팀이 생각해야 될 것은 금리 인상 기조로 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국면에 들어갔다. 글로벌하게 미국이 0.75%를 올리고 우리도 0.5%씩 이례없는 자금 금리를 인상시키는 시점을 들어갔다면 그건 시장에 주는 사인은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는 상태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취약한 층에서부터 충격이 오고 거기서 부채를 줄여가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 살얼음판을 딛고 있는 거죠. 그 살얼음판을 딛고 있을 때 한겨울의 강처럼 그냥 가볍게 강에 뛰어들면 얼음은 깨집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은 바로 현실 인식입니다. 김진태 지사도 그렇고 금리 인상 때문에 신용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미국은 신용 문제가 안 생겼나요? 영국은요? 바로 경제 운용하는 팀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 인식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들어왔을 땐 어떤 행위 자체의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했어야 됩니다. 우리 조사단이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얼마나 안이했는지가 예를 들면 금감원에서 항상 광역자치단체에는 국장급 또는 부국장급의 금융자문관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하는 이유는 이런 결정을 할 때 자문을 해라, 물어봐라.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물어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강원도를 방문하고 금감원을 불러서 확인한 바로는 자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자문을 요청해야 될 강원도. 이런 사안이 있으면 문제가 생겼으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습니다. 보고를 해야 될 금감원. 그리고 그런 사태가 있으면 그 파견된 사람이 금감원 본부에 이러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으니 파장이 어떻다 해야 될 것이고 그 모니터링 팀에서 금감원장까지 또 금융위까지 기재부까지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보고 활동조차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현실을 안이하게 인식했고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레고랜드 발 금융 경제 위기 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 간사가 말씀하셨듯이 블룸버그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봐도 이 문제를 트리거링한 것은
레고랜드였다.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금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정부 조치에 의해서 기대액 심리로 인해서 약간 안정화되는 듯 하지만 바로 신용위기, 유동성 위기가 신용위기로 전이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한국은행 강연에서 한전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전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탈원전의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 원자재 상승입니다. 그 문제를 기승전 정쟁, 경제 문제를 경제 문제로서 다뤄야 될 걸 정치 문제로 공세화한 무능력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가 현재 가지고 있던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작동 안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작동이 안 된다면 향후 또 다른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제 책임과 관련돼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집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강원도에서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을 하겠다 선언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전 회생 신청을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강원도는 그 77일간에 대해서 연체 이자 약 3%를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 금액이 약 1억 얼마 정도 될 텐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정상적으로 채권자들이나 이해관계자 소통을 했다면 지불할 필요가 없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 금액에 대해서 오늘 추경안을 통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의사결정의 책임자들은 그에 대해서 강원도 도민에게 피해를 끼친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강원도 도지사 내지는 함께 의사결정했던 분들이 강원도 재정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강원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촉구하고 손해배상을 추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강원도에서의 이 레고랜드발 신용 경색이 국민 시장 전체의 경제에 채권 시장 경색으로 나가갔고 그래서 강원도도 스스로가 이 연체 이자 내지는 또 그 기타 다른 추가 이자를 납부할 상황이 됐지만 시장의 단기 자금 시장, 중기 자금 시장에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모두가 1%, 2%, 3%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김진태 지사가 사과하고 또 그다음 나름의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 이제 대응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 자료집을 통해서 쭉 정리해놓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발 방지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추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재발이 방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단순히 정쟁이다 내지는 그냥 다 끝난 것이다 이게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루어지는 그런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해서 청문회를 저희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채를 만들고 그다음 그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의 임의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이 상당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일반적인 승인 절차는 있는데 부채를 만들 때 승인 절차 말고 이게 부채 상환 과정에서의 그 기업 회생, 파산 등의 절차를 하는 경우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에 다 맡길 수 있는가? 이번에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그 역할을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함께 모니터링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를 저희가 진상조사 활동을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그제 그랬었죠. 그제 행안부에서도 그 관련된 그 방안들을 준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김성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충분히 사전에 사후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또
또 필요하다면은 승인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들을 저희가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제도 개선 방안 중에는 기업 회생 절차, 즉 지방 공사, 지방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던 그런 기업의 회생 신청 등등을 도산 관련 절차를 할 경우에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모니터링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함께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김진태 경제 위기에 대한 김진태 지사의 정치적 책임 사죄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그 응당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법적 책임.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의 강원도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 발생한 금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는 거고요. 그다음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계속 법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완을 드리면 일단 청문회는 정무위 차원에서 이 김진태 발 회생 신청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서 그 이후에 채권시장 위기 상황 전체에 대한 조사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 요구는 지금 연 3%의 가산 이자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 기준 12월 15일이 이제 상환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날 기준으로 지연 이자가 약 13억에 해당됩니다. 이거를 안 부담해도 되는 거를 강원도민들이 부담하게 된 것이고 이 과실은 전적으로 김진태 지사의 고위부도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회생 신청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강원도가 이 김 지사에게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르면 강원도의 의장이 강원도를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강원도의 의장이 이 책무를 게을리할 경우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의 유기나 배임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강원도 의회가 심각하게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완의 설명을 드립니다. 어젠가 그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행위나 상환 행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발표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법 개정 사안입니다. 행정부가 말로 하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김성주 의원 안도 그렇고 법안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사안을 다 지나놓고 면피를 하기 위한 그런 발표만 일삼고 있는 이런 정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첨언하고 싶었습니다.